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거제시의 시세 59%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물건입니다. 자, 거제시의 행정 지도입니다. 고현동 461-12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인데 거제시 중앙부에 위치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거제시는 이제 섬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제주도 다음에 큰 섬이었지만 지금은 여기 바로 이웃에 있는 통영시하고도 거제대교가 연결돼 있죠. 또 이 거제대교는 바로 대전하고 통영 간 고속도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 상당히 좋고요. 또 부산시 서구에서 가덕도를 거쳐서 가덕 해저 터널을 지나는 가덕 대교가 있습니다. 이 거제도는 육지화돼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거제도의 향후의 발전 상황을 보면 인구 25만 거제시가 대도시권으로 포함됐습니다. 2023년 6월 22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 대도시권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제시까지 이제 포함된다. 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역철도 건설 시에는 70%, 광역도로 건설 시 50%, 환승센터, 복합 환승센터 건립 시에는 30%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자, 그동안에 통영시뿐만이 아니라 부산과의 그 대교를 거쳐서 교통 생활권이 육지하고 잘 연결돼 있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면서 향후에 거제시가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2023년 10월 10일자에 가덕도 신공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가덕도 신공항은 전 정권에서부터도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공항이었죠. 근데 이제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이 가덕도의 신공항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이 해외 여객이라든지 수출입 물동량이라든지 물류에 크게 이제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거제도, 마산, 통영, 고성군 일대가 발전될 것을 이렇게 크게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입니다. 2035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공항이죠. 크게 기대되는 공항입니다. 위성에서 보는 스카이뷰 모양입니다. 자, 우측에 보면 이게 조선소입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라고 할 정도의 큰 조선소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로 옥포 대우조선소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이 지역이 지금 삼성중공업, 삼성조선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거제시 중심부에 위치한 그 주택지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이제 거제시청도 보이죠. 바로 거제시청 맞은편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자, 중심지다 보니까 이 거제시의 모든 생활 인프라가 다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은 물론이고 또 여기 이제 스포츠 시설도 가까운 곳에 또 설치되어 있고 바로 인근에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으면서 공원화가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또 찾아드는 그런 그 공원이기도 하죠. 또 여기 큰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중심부의 모든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삼성중공업 또 그 유관 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지죠. 사건 번호는 2022-3655 임의 경매로 시작되고요.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6일에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이자 최초 매각가격은 10억 4,700, 76,64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매각대금의 41%입니다. 무려 59%가 하락한 최저 매각가격이 4억 2,888만 2천 원에 진행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비고란을 잠깐 보면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목록 1번, 2번, 이게 토지 일부는 인근 필지 518-3번지에 주차장 부지로 일부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정확한 지적 측량이 요하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1층 건물 일부가 일반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용도가 변경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은 매수인들이 향후에 잘 체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0길 6에 고현동 461-12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기일 내역을 보면 앞서 설명한 대로 2023년 11월 6일자에 4억 2,888만 2천 원에 시작되는데 5회차 41%에 진행되는 것을 앞서 확인했고요. 매각 목록을 보면 여기 이제 토지가 두 필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필지입니다. 감정평가서 상에는 세 필지로 지금 매각 목록이 표기되어 있어서 고현동 461-12, 461-17, 18 이렇게 세 필지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면적이 269평방미터에 81.37평이나 되는 비교적 큰 면적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건물은 지상 4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입니다. 여기 제시의 부분도 있습니다. 2층, 3층이 40평, 바닥 면적이 4층이 44평 정도 되는 비교적 바닥 면적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 가구당 면적이 그만큼 크다.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런 큰 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총 면적은 535.92평방미터에 162평이나 되는 중형급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고요. 여기 이제 제시의 부분도 있습니다. 제시의 부분은 5층 부분에 주택이 두 가구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부분이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지만 지금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돼 있다. 확인이 되고요. 건축 허가상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해서 전부 다 건축법 위반 내용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에 있어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주차 공간만 확보가 되면 위반 건축물로 또 지정은 안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이 물건은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 2023년 5월 29일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사용 승인율은 2013년 6월 23일자입니다. 한 9년 정도 됐죠. 9년 정도 된 건물인데 아직까지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 안 된 것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또 확인을 해보니까 변동 내용에 그런 내용이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일단 용도가 변경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이것 좀 한번은 체킹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2년 9월 26일자에 이제 감정한 그런 내용이라 감정가격이나 시세가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감정가격에 포함됐고 또 공부상 면적이나 현황상 면적에 어떤 그 차이가 없음을 여기서 이제 확인합니다. 명세표죠. 여기 대지가 세 필지가 이렇게 매각 목록에 포함된 것을 명세표에서 확인을 하고요. 건물은 지상 4층. 또 여기에 이제 제시의 부분도 있죠. 5층 부분에 두 가구가 제시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 건축물로는 지금 등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를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듯이 사다리 모양이죠. 자세히 볼까요? 자, 지적도입니다. 자, 해서 토지가 매각 목록에 1번, 2번, 4번이 이제 토지 부분이 되고요. 여기 3번이 이제 건물 부분입니다. 빗금친 부분이죠. 기흥리은 디귿 부분은 제시의 부분이고요. 땅 모양이 도로 이면도로의 각지죠. 아무래도 각지는 주변 땅보다는 그만큼 가치가 높다. 자, 이거 우리 일반적인 분석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가치 평가죠. 자, 이 사진은 2023년 7월 10일자 얼마 안 됐죠. 예, 촬영된 그런 건물이라 현상에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주차장 부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가 있고요. 자, 1층에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101호, 102호. 2층에는 네 가구, 3층도 네 가구. 자, 그렇다고 보면 한 40평 정도 됐죠. 한 가구당 10평 정도씩이나 되는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건물입니다.
보통 10평 정도면 거의 투룸 이상급 되는 면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4층도 2가구, 5층도 2가구 해서 총 14가구가 임차 중에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5층 부분의 지붕 부분입니다. 고야스라고의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한 것이 이제 이렇게 체킹이 되고요. 건물 상태 양호한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토지 부분이죠. 토지에는 가압류 1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고요. 압류도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근저당은 3건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하고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은 2015년 4월 24일자에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임대 수익 중에 있다가 2022년 9월 15일 성일 새마을분고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5억 754만 7,700원. 청구 금액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은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보험공단에 압류가 1건 있고 501호 임차인이 이제 가압류 설정한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근저당은 성일 새마을분고와 개인 정아무개가 설정을 했는데 새마을분고의 채권 최고 금액만 해도 5,500만 원입니다. 전세권도 402호가 9천만 원에 설정돼 있고 임차권은 6건 있습니다. 303호, 302호, 501호, 401호, 202호, 301호 이렇게 해서 6건에 총 3억 3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이 임차권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임차인의 설정금의 총액만 해도 무려 4억 2천만 원입니다. 자, 해서 이 물건은 2013년 7월 14일자에 성일 새마을분고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 권리의 소멸과 동시에 등기부상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됩니다. 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7월 14일자 근저당권이고요. 법원 직원의 현황 조사를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2년 9월 15일자인데 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법원의 직원이 임차인 조사 일정입니다. 3회차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총 14가구 중 임차인과 동거인 포함해서 전입 신고자가 16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16명의 전입 신고자는 전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전세권자나 임차인권자를 포함해서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인도명령 대상자로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등기상의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다 하자가 없는 물건을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해당 물건의 임차 보증금 신고액 총액을 보니까 총 14가구가 있었죠. 그 중에서 10가구의 임차 보증금 신고 금액만 해도 4억 9,600만 원에 월 150만 원이 발생하는 아주 높은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최저 입찰가 진행 금액은 4억 2,888만 2천 원입니다.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이 물건의 수익성이 좋은 물건인지를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매물대를 분석해 볼까요? 주변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아유, 이게 매물 나온 게 없네요. 와, 이 넓은 지역에, 이 거제시의 중심시가지 내의 주거지역에 지금 상가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매물이 이렇게 달랑 지금 3개, 여기 또 1개 있네요. 4개, 매물 부족 상황입니다. 매물이 부족하면 거래도 별로 없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매물이 바로 여기 3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물건 진입로입니다. 바로 이 코로 물건이 나왔네요.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물건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거제시청 앞 대로변에서 세필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죠. 비교적 대로변에서도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 물건이었죠. 아주 상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주차도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뭐 골목에도 이제 도로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 보니까, 지금 화강석으로 마감한 것이 눈에 띄죠. 자, 이게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출입구 부분이 되죠. 물론 여기 이제 주차장도 있고 그렇지만, 이면 도로에 접하는 이제 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진입로에 코너 물건이 나왔었고, 바로 이 물건이 또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는 물건이네요. 부동산 위치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각지인데, 이제 면적이 좀 차이가 있고, 내용 문수에 좀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좀 다르겠죠. 자, 가격을 보면 이 코너 물건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13억이 나왔습니다. 면적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자, 이 물건은, 요건 또 반값이네요. 요건 이제 면적이 좀 작습니다. 우리 면적보다도. 건물 면적이 160평이 넘는데, 요건 이제 14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면적도 작습니다. 요건 또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죠.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부동산의 어떤 면적하고 또 위치, 또 수익성 이거에 따라서 금액은 항상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어느 물건이든 마찬가지죠.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격 비교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국토교통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23년도에 이 지역의 거래 상황인데 매물이 없으니까 뭐 거래도 없다. 앞서서 설명한 대로 뭐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자, 8억에 거래된 게 하나 있는데 건물 면적이 한 100여 평밖에 안 되는 비교적 적은 면적이고, 여기에 또 한 160평 정도 되는 우리 면적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이네요. 10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거래대금 잘 확인을 해보고 낙찰대금을 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또 등기상 권리 분석, 또 임차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또 가격 분석도 주변의 매물대와 국토교통부의 거래 가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서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의 상태 검색을 해보고, 또 임대 시세, 또 매매 시세까지 검토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수익성 검토까지도 해본 연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